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에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거는요,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현재 무주택자인데 아파트 청약을 기다릴까요? 경매로 다가구로 살지 너무 고민입니다. 이거는 큰 고민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보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 저라면은 그냥 살 겁니다. 제가 직접 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다가구가 어떠한 부동산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가구라고 해서 다 월세가 나오는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이들 착각인데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볼지에 대해서 발품을 많이 팔아보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 때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에 월세 30만 원 이하에 있는 다가구는 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월세 30만 원도 되지 않아. 그러면 거기는 이미 공급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서울은 토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 상승은 꾸준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토지 상승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건물을 다가구를 지었어. 근데 옆에 1년 뒤에 옆에 똑같은 게 또 생겼어. 그러면 내가 기존에 40만 원 받고 있으면 계속 4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신축이 생겼으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월세는 35만 원에서 38만 원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생기죠. 그러면 그 전에 생겼던 이 B란 곳은 또 38만 원, 35만 원 받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었던 나는 어떻게 되는 거겠죠? 35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임차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 기계를 바꿔줄 수 있죠. 안에 가구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을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돈이 남을까 안 남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내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라든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가구를 매입할 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언제 내가 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좀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서울 외에 지방에 있는 곳은 내가 매입을 할 때부터 매각을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매입을 하면은 다가구는 100명 중에 80명 이상은 실패합니다. 아버지가 다가구 몇 동 했지만 관리 쉽지 않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다가구 하셨지만은 관리 쉽지 않습니다. 다가구 건축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제가 6월 달쯤에는 스터디를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스터디를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셔가지고 제가 원인베스트 안에서 스터디를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또 투자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빌딩, 다가구 이런 건축 쪽에서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원인베스트 가입하시면 문자나 쪽지가 갈 것입니다. 족장님 유튜브 보고부터 1년에 하나씩 부동산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하겠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하나씩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내가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종잣돈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될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에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거는요,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좋을 것 같은 상급지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이든 간에 제일 좋은 곳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좋은 곳, 그 다음 좋은 곳, 그 다음 좋은 곳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한 채씩 사는 것 그거는 실제적으로 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시간을 더 다른 곳에 더 허투루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이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라 그러면 잘해야죠. 남들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동산을 사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에도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요. 돈은 가만히 묵혀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빨리빨리 굴러게 만들어야 돼요. 돈은 이상하게 말이죠.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말이 즉슨 무슨 말이냐? 돈은 계속 굴러갈수록 돈을 빨리 벌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빨리 굴리는 그 녀석을 찾아서 그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돈이 굴러가는데, 돈이 안쪽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냥 가격이 늘 제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는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취득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2층 26평짜리 단지 앞 상가 임대 놓았는데 확인해 보니 12평, 14평으로 분할 가능합니다. 작은 평수 임대 논낼 곳이 나을까요? 가르침대로 분할하면 보증금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임차를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26평이잖아요. 그러면 26평을 반으로 나눴을 때 13평, 13평, 12평, 14평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떤 임차를 놓으시겠어요? 그게 먼저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투자할 때는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내가 내놓으면 나가겠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업종들이 요런 업종입니다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들어올지 모르죠. 하지만 단지 내 상가라 그러면 2층에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10평 이하 있을 때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들어올 수 있겠죠. 커피숍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곳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쿠키집, 토스트집, 10평이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2층에 13평이면 누가 들어올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동네는 학원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들의 타켓을 두고 맞추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 동네는 20평짜리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10평짜리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평으로 쪼개면 안 되는 거겠죠. 저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막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어떠한 임차인이 어떠한 평수를 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나누어서 임대를 주는 것이지 그냥 제 생각대로 나누진 않습니다. 아시겠죠?